네, 안녕하세요. 금딸입니다. 자, 여러분 3월 교육청 모의평가 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모의평가를 정말 많이 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3이 되어서는 첫 모의평가이기 때문에 이 점수에 대해서 내가 약간 좀 다른 느낌을 받아들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처음 3월 모의평가를 봤을 때 정말 막 개판, 난장판이었거든.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이 이거밖에 안 되나? 아마 이런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어렴풋하게 나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카톡을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이 3월 모의평가를 보고 그 회의적인 장문 있잖아. 다 읽기도 힘들어. 그런 장문을 굉장히 많이 보냈더라고요. 물론 잘 본 학생들도 굉장히 많았지만, 자, 그런데 이제 제가 강사로서 여러분들한테 줄 수 있는 거는 물론 한 문제 한 문제 정확하게 근거 찾아주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첫 번째로 여러분들 3월 모의평가 점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어떻게 생각해야지, 어떤 관점을 바라보고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지 내가 결국은 수능 안정적 1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면서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봐주시면요, 내가 채점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럼 점수가 나왔을 텐데 이게 꽤 충격적이죠. 지금 저도 1컷을 보고 그렇게 어렵단 말이야? 실제로 내가 풀어봤어. 졸라 쉬운데? 막 이렇게 된 거야. 이 82점, 1컷이 82점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니? 우리 전국에 수험생들이 있는데 물론 M수행은 빠지죠. M수행이 핵심인데 M수행이 빠지는데 어쨌든 1등급이라는 건 4%야. 4%까지 애들을 딱 잘라서 야, 몇 점이야? 이게 1등급 컷이란 말이야. 그럼 대부분 수능에 가서는 야, 너 몇 점이야? 이러면은 낮으면 90점, 아니면 높으면 95점 이런 식으로 나왔었다고요. 1등급이. 그런데 지금은 82점, 83점, 84점 타사에서는 이렇게 잡히고 있으니까 도대체 얼마나 어려웠던 거야. 상위권에서 10점 이상 떨어졌다는 거는 중상위권은 그냥 아작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70점대도 엄청나게 많다는 뜻이고 60점대, 심지어 50점대도 굉장히 많다는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완전 패닉인 3월 모의고사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이제 많이 잘 본 우리 수강생들이 봤을 때는 그냥 똑같은 문제들이었거든. 자, 그러면 앞에 와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더라도 똑같은 지문, 똑같은 문제로 느낄 수 있어야 돼.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어야 돼. 일관되게 독해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그냥 단순히 근거 찾아주려면은 사실 이 강좌가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이 해설 강의가 존재할 필요가 없어. 그렇지 않겠니? 이미 모든 선생님들이 근거 다 찾아주고 계시잖아. 해설지도 다 적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모의고사 해설 강의만은 우리 일관된 독해 도구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평소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어야지 내가 3월 모의평가도 역시 일관되게 독해하고 똑같이 문제를 풀 수 있었다. 이런 논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제가 또 남들과 똑같은 어떤 생산품을 만들어낼 필요는 없잖아요. 아시겠죠? 자, 우리 첫 번째로 얘기해 볼 것이 내가 점수가 70점대 중반 이렇게 나왔어. 70대 중반 이렇게 나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니면 뭐 60점대 후반 이렇게 나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80점대 중반 이렇게 나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1등급이긴 한데 만점에서 무려 15점 이상 이렇게 깎인 것이죠. 선생님, 저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요? 선생님, 저 나름 열심히 했는데 저 왜 이러죠? 제 수능 점수도 이런 정도밖에 안 나올까요? 아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머릿속에 가득 차 있을 거란 말이야. 혼란스럽고 멘탈 붕괴라고 하지. 나라도 그럴 것 같아.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딱 3가지밖에 없어요. 닥치고 수미잡이야. 뭐 복잡한 얘기 할 것도 없어요. 수미잡이야. 3월 모의고사 개나 줘버려. 별로 의미 없어요. 3월 모의평가 점수랑 수능 점수랑 하등의 상관관계 없을 거예요. 물론 못 본 사람이 잘 볼 것이다. 잘 본 사람이 못 볼 것이다. 이따위의 논리를 전개하는 건 아니야. 그런데 그냥 3월 모의평가 점수랑 수능 점수랑은 상관관계가 없다고. 그냥 진실을 알려주는 거야. 끝이야.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부터야. 어차피 지나간 시간은 안 와요. 뭐 지나간 시간 너가 이렇게 지냈었어야 된다. 이거만큼 우리가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일도 없을 거야.
수능 점수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신다고 보시는 게 좋아요. 뭐 60점, 50점, 70점 괜찮아. 중요한 건 지금부터야.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는 뭐냐면 제가 6월 달에도 이 얘기를 하고 있을 텐데 그래 또 6월 전까지 3, 4, 5, 6을 개판으로 살아놓고 그래 6월 달도 해보자. 이게 문제예요. 내가 지금부터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현강을 쭉 나가봐도 학생들이 얘들아 문법 강의 좀 들어. 우리 현강에서 문법 진행 안 하거든. 문법 강의 좀 들어. 이러면 안 들어요. 근데 이제 깨달았겠죠. 우리 현실이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열심히 들은 학생들은 아마 정말 초스피드로 풀었을 거야. 역시 마찬가지 독서. 일관된 독해 도구로 일관되게 적용하라. 일관되게 독해해라. 이런 훈련을 한 학생들은 굉장히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고, 자, 중요한 것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내가 방법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방법론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여러분 그냥 독해 과정에서 그냥 깨졌을 거예요. 단순히 내가 근거 찾기만 하고 있다? 그거 가지고 되니? 해봤잖아. 안 돼요. 이제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시는 거는 겨울방학 때만 용서가 되는 거야. 그냥 단순히 내가 근거 찾기. 선생님이 설명해주면 그냥 받아 적고 이해하기. 이런 차원으로 국어 영어를 생각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결국은 결과가 잘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방법론. 어떤 방식으로 내가 독해해야 되는가? 적절한 독해 방법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방법론이 좋더라도 훈련량이 적으면 역시 점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훈련량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되고 내가 얼마 정도가 이제 부족했었는지 이런 것들. 그래서 훈련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점검하시는 계기로 삼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방법론과 훈련량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생각을 해봤다면 그걸 정확하게 담아서 실천할 수 있는 계획. 이 세 가지 측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모의고사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 아주 중요한 기점이 되는 모의고사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3월 모의평가에 대해서 되게 저평가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3월 모의평가 점수랑 수능 점수랑 하등에 관련이 없다 이러면서. 그럼 여러분들은 아 그렇구나 시발 놀러 가야지 논현동 가자 막 이런단 말이야. 자, 잘 들어. 3월 모의평가랑 수능이 점수가 관련이 없다는 것이 이 3월 모의평가가 구린시험이다 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3월 모의평가요 굉장히 잘 냈어요. 굉장히 잘 냈어. 물론 수능보다는 질이 떨어지지. 근데 굉장히 잘 냈다고. 뭐 논리적 오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고3의 학력을 평가하기 아주 적절한 문제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인 이 점수는요, 사실은 여러분들의 병명, 여러분들이 가진 문제점들을 아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서 내가 틀린 문제에서 얻을 것들이 많은 거야, 사실은. 내가 독서에서 어떤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는지, 뭐 정보량이 많은 지문, 뭐 추상적인 지문, 아니면 긴 지문, 장문 지문, 내가 뭘 못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그냥 수능 점수랑 관련이 없다 뿐이지 과소평가하실 게 아니에요. 선생님 뭐 어쩌라는 겁니까? 뭘 어째. 공부하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문제점들을 아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남은 건 뭐야? 여러분들 스스로 하는 고통스럽고 정확한 수술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제가 그 정확한 그리고 고통스러운 수술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 해설 강의를 만든 거 아닙니까? 알겠죠? 그래서 우리 3월 모의평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계기로 만드시길 바라요. 정말 중요한 시험이야. 알겠죠? 그래서 그 출발점이 되기 위해서는 좀 아픈 말이죠. 나도 늘 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 인정부터 하고 딱 들어간단 말이야. 정말 슬픈 말이야. 내 현실이 이것밖에 안 된다. 정말.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3월 시험이 구려서 내가 공부를 좀 덜 했잖아. 나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뭐 이따위의 말은 집어치세요. 내 현실이 이거밖에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겸허하게 인정하실 때 이제는 치고 올라갈 일만 남은 거야. 알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점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될지 아주 정확한 관점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딱 자기가 원하는 말만 듣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취합해가지고 막 듣지 마시고 알겠죠? 이걸 학습의 계기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해설 강의를 쭉 진행할 거예요. 근데 이 해설 강의는 초점이 딱 하나밖에 없어. 우리 수강생들이 아마 궁금해 하시는 게 우리가 평소에 훈련해온 일관된 독해 도구가 어떻게 실제로 3월 모의고사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지 뭐라고? 어떻게 일관되게 그대로 똑같이 적용이 되는지 우리 평소 훈련대로 일관된 독해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기본편에서 했었던 그런 일관된 독해 도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일관된 독해 도구를 가지고 3월 모의평가,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그리고 마지막 수능까지 동일하게 해설할 거라고. 늘 똑같이 해설할 거예요. 추가적인 내용 말할 필요도 없어. 불필요해. 전 늘 똑같이 하고 있을 거예요. 즉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도 똑같은 일관된 독해 도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숙달도만 높여놓고 있으면 돼. 수능에서 예상되는 범주보다 약간만 조금 더 어려운 지문들을 내가 늘 해결해 놓고 있으면 돼요. 그럼 수능도 그냥 안정적으로 1등급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알겠죠? 전 늘 똑같이 할 거예요. 제가 했던 얘기가 아닌 것들을 꺼내지 않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 각 파트 총평과 함께 앞으로 공부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린 다음에 우리 해설 강의로 넘어가 볼 겁니다. 자, 화법과 작문인데요. 자, 여기 한번 읽어봐봐. 여러분들한테 아마 가장 공감 가는 말일 거예요. 가장 쉬운 파트인데 가장 어려운 파트이기도 해. 그렇지 않니? 뭔가 딱히 공부할 건 없어. 뭐 해설을 보더라도 내가 틀린 문제가 있어. 근데 해설 보니까 졸라 쉬워. 근데 난 틀린단 말이야. 계속 틀려요. 그러니까 공부하기가 애매하죠. 선생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야. 딱히 뭔가 알려줄 건 없어. 근데 학생들은 많이 틀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정도의 관점을 이제 말씀드릴 텐데, 해결책을 말씀드릴 텐데요. 자, 여기 봐주세요. 기본적으로 화작은요, 잘 봐. 특강이 아니라 어떤 유형 정리, 아니면 공식 정리,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특강이 아니라 평소에 내가 풀세트 훈련을 꾸준히 하셔야 돼요. 풀세트 훈련. 즉, 잘 봐. 1번부터 10번까지 지금 화법과 작문이 출제가 되잖아. 그치? 1번부터 10번까지 15분 내에 아니면 16분 내에 제한된 시간 내에서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셔야 돼요. 선생님, 뭘 풀어요? 또 이런단 말이야. 뭘 풀긴 뭘 풀어. 여기 있잖아. 우리가 기출문제가 14학년도에 처음 출제가 됐으니까 지금 18학년도까지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5개년이 나와 있고 지금 6, 9 수능이 있으니까요. 총 15개, 15회에 우수한 문항이 있네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또 불만이 뭐냐면 선생님 신유형으로 풀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또 준비했어. 신유형. 신유형인데 가장 어려웠었던 유형이 작년 6월입니다. 작년 6월이 정말 최고 난이도였어. 학생들이 화작에서 화작문이 아니야. 화작에서 20분 이상 쓰고 막 난리가 났었단 말이야. 그 유형으로 제가 12회를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금음달 하프 모의고사 이제 한 회당 1번부터 10번까지 해서 총 12회, 총 120문제죠. 이렇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어. 15분 내에 정확하고 빠르게 푸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내가 어떤 특정 비기를 안다고 해가지고 시간이 팍 줄어드는 게 아니야. 꾸준한 훈련을 통해서 계속 조금씩 줄어드는 거란 말이야. 알겠죠? 이게 기본 틀이 되어야 돼. 학습의 기본 틀. 알겠죠? 근데 학생들이 꼭 화작이 어렵다. 화작 탓한단 말이야. 막 화작 하시 쌍욕한단 말이야. 특강 해주세요. 근데 그런 학생 치고 기본적으로 기출도 푼 학생들이 없어요. 도대체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 알겠죠? 주어져 있는 것부터 여러분들이 활용을 잘 하세요. 이거 하고 말해. 이거 하고 일단 얘기합시다. 이거 하면 웬만하면 다 해결될 거니까. 알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양적인 문제고요.
물론 순수하게 양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자, 질적인 문제도 우리가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한 회를 풀더라도 정확하게 제대로 푸는 게 중요하잖아. 자, 기본적으로 화작을 잘하려면 독서를 잘해야 돼. 선생님, 화작을 잘하고 싶어요. 독서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배우시면 돼요. 제대로 훈련하면 돼. 독해를 할 때도 그냥 읽고 푼다 이런 차원의 접근은 여러분들 버티질 못해요, 수능에서. 사실 화법과 작문은 화법과 장문, 화법이 뭐야? 대화 상황을 주고 그걸로 인해서 뭐 주로 토론 상황이 주어지죠. 그렇죠? 아니면 연설이나 발표 내용이 주어지는데 발표 내용 또는 토론 상황을 소재로 한 독서 아니야. 독서란 말이야, 결국은. 장문도 역시 마찬가지죠. 글 쓰는 상황을 소재로 한 독서예요, 독서. 기본적으로 독서이기 때문에 지문이 주어지고요. 지문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근거를 찾아서 문제를 풀어야 된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독서를 잘해야지 화작을 잘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독서를 제대로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작 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얘들아 독서 공부를 제대로 해야 돼 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거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알겠죠?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평소에 이런 정도 최소한 한 120문제 정도는 풀세트 훈련을 안정적으로 해주시면 우리가 화작이 잡힐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정말 현실적이면서도 좀 본질적인 해결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알겠죠? 뭐 유형별 정리해가지고 해결된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렇게 해서 해결될 사안이 아니에요.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법입니다. 자, 앞에 봐주세요. 이 문법은 딱 읽어봐봐.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틀리신 걸로 지금 데이터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는 내가 이해해. 왜냐하면 문법을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아직 완강을 못 하셨어요.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진도가 끝까지 안 나간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뒷부분에 있어서 많이 틀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시간 소비도 더 많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런 것들이 아마 독서, 문학에도 다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쳐가지고 정답률이 전반적으로 다 떨어졌겠지. 읽을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문제를 풀겠어요. 그치? 그래서 자, 그렇지만 제가 실제로 분석을 우리 같이 해나갈 텐데 분석을 해보면 그냥 기출의 제출제야. 한마디로 이건 폄하할 수밖에 없는 문제 수준이야. 그냥 기출 베낀 거야. 그것도 허접하게. 매우 쉬워요. 매우 쉽게 나온 편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학습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많이 틀렸을 거라고요. 단지 그거밖에 없어요. 객관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본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문법을 듣지 않으셨다면 제가 해결책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실전적 개념, 그리고 평가원 전문제, 여기다가 교육청 전문제까지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를 진행하셔야 된다라는 해결책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오래 시간 쓰지 않을 거예요. 자, 실전적 개념이란 말은 제가 왜 붙였냐면요. 우리가 개념 정리를 해. 그치? 이걸 문제풀이에 적용한단 말이야. 문풀. 근데 잘 돼? 잘 안 되죠. 개념을 정리했는데 문제풀이가 잘 안 된단 말이야. 개념 정리 따로, 문제풀이 따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념 정리가 사실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거야.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훈련하셔야 되냐면 실전에 즉각적으로 쓸 수 있는 개념으로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름을 실전적 개념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이제 우리 문법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굉장히 많이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냥 그 개념들을 배우는 것만으로 문제에 바로 적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문법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사실 살펴봐야 돼. 사실 이번에 나온 거 보면은 정말 별거 아니게 됐어요. 그냥 기출을 베낀 것에 불과하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틀렸다면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개념만 정리하고 있는 거 아닌지, 실전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한번 반문해 보시는 게 좋고요. 우리가 실전에 즉각적으로 쓸 수 있는 개념을 정리해서 우리 평가원 그리고 교육청 전문제에 실제로 개념을 훈련해 나아가면서 실제 문제풀이 능력까지 키우시는 게 여러분들 궁극적인 공부 방법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목표는 뭐냐면 4분 컷이에요. 총 화작문에서, 자, 잘 봐. 화작문에서 총 19분 정도 때로 만드셔가지고 우리가 총 80분 정도 시험을 보니까 독서에 30분, 그리고 화작문에 19분, 문학에 30분 이렇게 투입하시는 게 우리 목표예요. 알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법은요, 사실 더 줄일 수 있어. 나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이 줄여. 왜냐? 문법은 알면은 우리가 문제를 딱 읽는 순간 거의 한 80%, 90%를 알면서 풀 수 있거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법이 전략 파트가 되어야 돼. 그래서 그 핵심은 바로 그냥 단순히 개념만 나열해서 쭉 배우는 게 아니라 실전에 즉각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실전적 개념을 훈련하셔라 라는 내용입니다. 알겠죠? 네, 이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가장 중요한 독서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얘들아 한번 읽어보자. 일관된 독해도구 훈련만이 안정적인 1등급을 얻게 해줄 수 있다 라는 거야. 일관된 독해도구. 그냥 우리가 자, 이번 3월 모의평가가 굉장히 잘 냈다고 생각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강좌에서 아마 그냥 근거 찾기 아니면 선생님이 문제 틀리고 나서 지문을 좀 친절하게 요약해 주거나 설명해 줘. 이런 차원에서 국어 공부를 해왔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번에 문제를 쭉 풀어보세요. 쭉 풀어보시다 보면은 중간에 멘탈 붕괴가 왔을 거야. 아니면 독해 과정이 깨져버렸을 거야. 그렇지 않니? 독해 과정이 깨졌는데 근거 찾기를 뭘 하고 앉아있냐고. 근거 찾기가 안 돼. 독해 과정이 깨졌다고요. 근데 무슨 근거 찾기가 되냐고. 독해 과정 자체가 무너졌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 잘 들어. 독해가 잘 돼야지. 독해가 잘 돼야지 근거 찾기도 되는 거야. 또는 우리가 독해가 적절하게 일관된 독해 도구로 독해를 하시게 되면 근거도 저절로 찾아져요. 이게 근본적인 원리야. 최상위권에.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내가 근거 찾기 아니면 그냥 지문을 내가 조금 더 잘 이해해야지 독해력이 중요하대. 지문에 반응하래. 그딴 방법으로 여러분들 국어 영역을 극복하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일관된 독해 도구가 있어서 그걸 내가 어떻게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가. 그 치열한 훈련만이 여러분들 스스로 1등급을 맞을 수 있게 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목표는 뭐냐면 쉬운 지문은 7분, 그래서 어려운 지문은 13분. 굉장히 좀 특이한 숫자 배치지. 이게 어떤 뜻이냐면 자, 잘 보세요. 평균 10분이라는 얘기야. 자,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30분 정도거든. 독서에서. 그러니까 평균 10분을 기준으로 여러분들 시간 관리를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비트겐슈타인 같은 지문은 쉬웠기 때문에 우리가 뭐 7분 썼다고 해봅시다. 그럼 뭐 사고체 지문 아니면 카메라 지문 약간 어려웠잖아. 그럼 13분 쓰면 돼. 알겠지? 근데 만약에 내가 뭐 사고체 지문 풀면서 12분을 써버렸어. 맨 처음에 풀었는데 12분을 써버렸어. 그러면 비트겐슈타인 지문에서는 우리가 8분밖에 쓸 수가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평균 10분을 기준으로 해서 시간 관리를 하세요. 알겠죠? 이런 것들이 시간 관리의 기본 틀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10분을 기준으로 해서 아낀 만큼 더 쓰고 뭐 더 썼어? 그럼 그만큼 아껴야 되고 뒤에 가서. 알겠지? 이런 게 우리 기본적인 시간 관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수강생들 중에서 선생님 저는 일관된 독해도구 훈련하고 있는데 점수가 잘 안 나왔어요. 이런 학생들은 우리 쭉 해설 강의를 들으시면서요. 내가 독해도구는 어느 정도 적용하고 있어. 근데 실제 고난도 지문에 적용할 때 속도가 느리거나 아니면 독해 자체가 약간 좀 잘 안 돼.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 즉 일관된 독해도구를 쓰는 것이 아직 미숙하고 아직 잘 안 되는 거야. 경험이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은 물론 습득은 어느 정도 다 있기 때문에 이제 고난도 지문에 적용하는 훈련량을 늘려주시면은 해결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추후 두 번째 커리어로 내놓을 고난도 훈련. 고난도 훈련에서는 수능 기출 훨씬 더 어려웠던 킬러 지문들을 주로 다루거든. 그리고 또
이제 제작 문항으로 진행하는 게 우리 하프 모의고사 컬이잖아요. 거기 있는 지문들은 전부 다 이제 수능에 출제될 수 있을 만한 아주 고난도 킬러 지문들만 모아놨으니까 고난도 훈련량도 우리가 아주 철저하게 대비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문제집으로 보면은 우리 고난도 472제 볼륨 1, 2, 3 그리고 플러스 하프 모의고사 12회 여기에 이게 조금 더 수능에 가깝죠. 그리고 472제 볼륨 1이 수능에 완전 가깝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순서대로 쭉 풀어 나가시면은 이제 고난도 훈련량을 충분히 채우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독서는 이런 정도 큰 틀로 잡으시면 되는데 우리 조금 더 구체적인 차원에서 총평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제가 사실 뭐 정보량이 많은 지문 훈련이 필요하다. 2500자 장문 훈련이 필요하다. 세 번째, 추상적인 지문 훈련이 필요하다. 이런 식의 카테고리를 주로 쓰지는 않는데 여러분들이랑 소통하기가 좋잖아요. 그렇죠? 왜냐? 여러분들이 어려웠어. 내가 이 도구를 못 써서 어려웠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으니까 자, 여러분들이 크게 이 세 가지의 카테고리를 대비를 하셔야 돼. 수능을 잘 보려면. 자, 잘 봐. 첫 번째, 정보량이 많은 지문을 잘 다룰 수 있어야 돼. 그렇죠? 이번에도 어때요? 카메라 지문, 사구체 지문, 정보량들이 좀 많았잖아. 이 정보량 많은 지문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다 해결책이 정해져 있다고. 그걸 우리가 일관된 독해도구라고 하잖아.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는 독해도구들이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일관되게 적용하는지 여러분들 해설 강의를 통해서 확인하시라고요. 알겠죠? 두 번째, 2500자 장문 훈련. 요즘은 굉장히 길게 나오잖아. 사구체 지문이 오히려 짧게 나왔었고 지금 보니까 비트겐슈타인, 특히 카메라 지문이 굉장히 길게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장문 별것도 아니야. 이미 해결책이 다 정해져 있어. 특히 우리 거시독해를 하잖아요. 우리 수업에서는 거시독해가 뭐야? 강문단의 소주제를 뽑으면 우리 카메라 지문, 뭐 비트겐슈타인 지문, 사구체 지문, 일반적 진술이 너무 잘 뽑힌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길다 한들 그냥 일반적 진술 뽑아놓고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야. 그쵸? 그리고 또 끊어읽기. 우리가 어떤 경우에 끊어 읽어야 되는지 다 적절한 타이밍을 다 훈련하고 있었기 때문에 끊어 읽을 수 있는 타이밍이 너무나 많았단 말이야. 뭐 사구체 지문도 그렇고 카메라 지문도 그렇고 지문이 길어 보이지만 결국은 다 적절하게 끊어지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쵸? 아마 우리 수강생들 다 알아들으실 겁니다. 다 적절하게 끊어지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장문이야. 근데 끊어 읽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알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추상적인 지문 훈련인데요. 자, 얘들아, 추상적인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 못 알아들으시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추상적이라는 거는 내가 읽었는데 자, 잘 봐. 읽었는데 잘 와닿지 않아. 독해가 잘 안 돼. 이런 느낌이거든요. 추상적인 지문 많이 나왔어요. 지금도 보면 뭐 사구체 지문, 뭐 모세혈관이 감싸고 있다. 어떤 주머니에. 그렇죠? 이런 어떤 방식을 통해서 여과되는지 그 과정 자체가 얼마나 추상적이야. 또 카메라도 뭐 볼록 렌즈가 어떻게 생겼는데 뭐 굽을수록 골절이 많이 되고 이 추상적인 개념들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익숙하게 독해할 수 있을까? 그게 다 정해진 방법이 있거든.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추상적인 지문들이 나왔을 때 예시를 활용하는 거. 예시 중에서 최고 레벨의 예시 뭡니까? 그림이 나오거든. 그럼 우리 수강생들은 다 그림을 이용해서 이 추상적인 지문들을 다 능숙하게 독해를 했을 거라는 말이야. 그렇죠? 예시를 이용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세 개의 지문들도 그냥 우리가 늘 풀어오던 지문들 중에 하나였던 거야, 사실은. 다 똑같은 지문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카메라 지문에서는 주로 뭐 비례, 대소, 뭐 사칙 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표시해 왔잖아. 그렇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독해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것이고, 그리고 뭐 사구체 지문에서는 뭐 같은 맥락인 것들 같은 기호로 우리가 표시를 해서 이 많은 정보량들을 어떻게 잘 처리하는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볼 겁니다. 좋아요. 그리고 나머지 뭐 당연히 거시 독해는 적용하는 것이고, 이런 정도 제가 이제 수업으로 쭉 진행을 해볼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보량이 많은 지문 어떻게 읽지? 또 장문 어떻게 읽지? 뭐 어떻게 읽어? 추상적인 지문 어떻게 읽지? 이런 것들을 한번 배워보고 싶으시다면 이번 3월 모의평가 해설 강의를 통해서 제가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배워보시고, 그게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수능 지문은 늘 똑같은 것들이 출제가 되는 거예요. 얘들 앞에 와봐. 늘 똑같은 것들이 출제가 되는 거야. 소재만 바뀔 뿐이지 늘 똑같은 독해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그것들을 한번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문학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문학도 뭐 낯선 지문이 나오죠. 그렇지만 우리 수업에서 독서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일관된 독해법이 있기 때문에 낯선 지문도 일관되게 독해할 수 있게끔 제가 다 방법론, 시, 소설 다 일관되게 적용해 나갈 테니까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문학도 전부 다 해설 강의를 다 올려드릴게요. 알겠죠? 그래서 최대한 뭐 필요 없는 부분은 좀 걸러내더라도 추각해서라도 제가 다 진행을 해서 우리가 배웠었던 과정들을 다 복습하면서 좀 보실 수 있게 제가 진행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다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쉬운 지문은 5분, 어려운 지문 7분. 그래서 평균 6분으로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문학 평균 6분을 중심으로 해서 5지문 세트 정도 나와. 그러니까 6 곱하기 5, 30분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화작문은 19분, 독서는 30분, 문학은 30분 이렇게 돼서 총 79분. 뭐 표시하는 거 1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시간 관리를 하시면 돼요. 알겠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학에서도 역시 일관된 독해법을 가지고 내가 낯선 작품이 나왔을 때 일관되게 독해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각 과목을 간단하게 총평을 해봤습니다. 우리 해설 강의 정말 한번 진짜 들어가 볼게요.